원래 해고 전문가로 활동하신 걸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공무원이 돼서 용인시청에 들어가니까 네. 처음에는 그 공무원 또 이렇게 해고하려고 온 사람 아닌가. 의외로 공무원의 문화가 굉장히 관료적이거든요. 처음에는 소문이 전혀 안 났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낙하산인가? RLS가 그 정도 유명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나마 몇몇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뭐 했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는 쪽 토지공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왜 이쪽에 왔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슨 뭐 때문에 왔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해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는 식으로. 해고하려고 온 거 아니냐 여기.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막 파세 막 돌리시는 분도 봤거든요. 뭐지? 왜 파세를 왜 돌리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세 번째 촬영이죠. 처음에 해고 전문가로 출연하셨었고 그 다음에 올스타빗 2천억 사기에 관련해서 그쪽 공익 고발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다시 또 오게 됐네요. 저희 영상 나가고 난 이후에 해고 전문가로도 활동을 계속 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때 어디 기업 다녀오셨어요? 공기업 중에서 좀 이슈가 있는 공기업, 이제 항공사는 아직까지도 NDA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발언을 못하지만 토지 관련 회사는 NDA도 끝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한창 관련해갖고 매스컴에서 막 나올 때 아니었나요? 그렇죠. 두 번째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성남 얘기했을 때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그게 대장동이었어요. 예. 근데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 날에 바로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니까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성남만 딱 언급이 됐으니까 무난하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 항공사로 가셨고. 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NDA 때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들어갔던 시기에는 뭐 달걀도 맞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코로나 시국 중이었었죠? 중국은 그때는 우한 폐렴 기준이었는데 애초에 그 항공사 자체가 계속 적자였고 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근데 그 항공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노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선을 다른 뭐 제3, 제4 항공사들이 가져가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애경그룹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규모를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 솔직히 힘드니까 자체적으로도 좀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산업은행이 들어갔죠. 산업은행에서 이제 구조조정한 이런 부분 전혀 없이 대한항공에서 모든 인력을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죠. 네, 너무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럼 항공사 이후에는 해고 전문가로 또 활동하신 회사가 있으세요? 규모를 줄이는 회사들은 몇 군데 오퍼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을 테니까 이게 구조조정하고 자시고가 없었어요. 회사 자체가 네, 다 분해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나마 선방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 합병. 그런데 이제 인수 합병이라는 것도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시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잉여 자금을 꽁꽁 묶어놓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좀 컸던 게 마스크 회사들이 좀 컸죠. 크게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 장비나 이런 거. 그런데 그쪽 의료업들이 원래 뭐 40명이서 하던 게 5사람으로 줄이는 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도매업 쪽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도매업이 100% 정확하다 그건 아니지만 물건을 사기 전에 물건을 팔 곳을 정해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산다고 오케이 하면 자본을 해서 하는 건데 특정 물품이 계속 빠그라지는 거예요. 빠그라진다는 게 여기에서 위약금을 물리서라도 계속 계약을 파기를 하는 부분이 보이길래 근데 그게 마스크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쪽이 계속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와 저희 쪽 회장님이 이게 마스크가 굉장히 돈이 될 것 같다. 야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스크 만드는 기계 하나가 1억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기계도 할부로 살 수가 있어요. 2개를 하자. 그래서 마스크 공장을 차렸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만들어진 마스크 공장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그게 대박 났죠. 그 마스크 공장은 지금은 운영 안 하시죠? 그렇죠. 팔았죠.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럼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마스크 공장의 은혜 덕분에 사회적 기업을 좀 수월하게 준비를 했죠. 사회적 기업을 당시 생각하셨던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사회적 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법무부 쪽이랑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공익사업 개념으로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자기네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오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솔직히 여러 제약이 있거든요. 법인을 해산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다 지 자체나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수익의 50%를 기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매년마다 그다음에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해고를 위주로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제 아들이 커서 우리 아버지 예전에 사람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버셔서 지금은 한량처럼 살고 있어 라는 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움이 없지만 아들한테 떳떳한 직업을 좀 보이고 싶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게 되면 일단 이 회사의 뭐 정관이나 회사의 운영 모든 게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법인이죠. 그렇죠. 네네. 또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환원을 해야 되는 기업인 네. 거고. 애초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처음에는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게
장애인 그냥 비율을 좀 많이 고용을 하고 뭐 수입의 어느 정도를 환원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수익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환원을 해야 되고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이 돼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을 했었고 나같이 불순하고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관종기 있는 내가 사회적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고 실제로 대외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수익을 기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 기부를 좀 하다 보니 기부금 액수가 저는 적진 않다고 생각은 했어요. 2021년 기준으로는 6천에서 7천. 그런데 2022년도에 세무사 선생님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대요.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다. 근데 잉여금을 솔직히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왕 이쪽으로 들어간 이상 굳이 좀 그렇게 하다가 책 잡히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기부를 하자. 기부를 네. 작년 기준으로 한 6, 7천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이 났어요. 네, 많이 났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올해 누적 기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현금 1억을 만약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현금 영수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어치 현물을 기부를 한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제가 이번에 50만 장을 기부를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한 5천만 원 상당이라고 명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도매업하는 사람들은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데 뭐 5천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4천만 원을 주고 제가 5천만 원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럼 1천만 원이 비는 거니까 그건 제가 배임이나 횡령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쪽에서는 5천만 원 어치를 제가 사면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7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통장에 뭐 리베이트 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현물의 가치가.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1억 2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해도 실제로 한 1억 원 정도? 근데 운송비도 차가 한 번 갈 때마다 30만 원이 들어가고 창고 보관료도 한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기부금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올리는 거는 이런 비용도 다 포함돼서 그냥 기부를 하는 거야. 차리셨던 사회적 기업이 뭐 하는 회사였어요? 재소자들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였거든요. 솔직히 범죄자는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사기꾼 속된 말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본의 아니게 사기가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좀 근시안적으로 아 이 정도 범죄는 큰 문제가 없겠지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다가 운전 과실로 사람이 죽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많아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제도. 근데 가해자 가족은 솔직히 전 먼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내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면회 갈 시간이 좀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면회를 한번 가더라도 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 나는 영치금 이런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서 결국에는 가족 해체가 된 경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들을 케어하면서 그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사람들을 위한 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양질의 일자리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퇴근 후에 편지 하나는 쓸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좀 구해줬으면 싶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사회적 기업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올스톱이 됐어요.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왜요? 제가 공무원이 임용이 돼가지고 네. 아, 지금 공무원이세요? 네, 지금은 공무원이죠. 네, 네. 시청 시장 임명을 하는 별정직으로 시험 쳐서 들어간 건 아니라 추천 임명으로 지금 6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무원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물품을 처음에는 여러 군데 기부를 할까 아니면 한 군데 기부를 할까 고민을 했다가 왜냐면 일반 곳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어치 현물을 받기가 힘든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사는 동네가 용인인데 용인에 매주마다 불우이웃한테 공짜 밥을 주는 급식소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쌀을 300포 주니까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보관이 힘들다고. 그래서 100포로 줄이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번거롭나? 운송비도 내 돈으로 내야 되고 보관료도 내 돈으로 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에 찾아갔죠. 내가 5천만 원어치의 현물을 기부를 하려니 당신네들이 도와주십시오. 안 된대요.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아, 시에서도? 그래서 결국 합의를 한 게 보관은 못하고 2천만 원어치를 그 날짜에 한 2.5톤 트럭으로 한 4대 내 돈으로 갖다 주면 나눠주는 거는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이때 오후 2시까지 물건을 무조건 해. 지시받는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된 이유가 하다 보니 지금 사회적 기업까지 차리게 되는데 네.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익이 나오고 어찌됐든 이걸 기부를 통해서 이 이익을 다져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게 또 뭐 회사의 설립 취지와도 맞고 네. 또 기부라는 건 뭐 평소에도 하셨으니까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현물 네. 기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양은 기부를 해야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맞출 수가 있는데 네. 이 정도 되는 양의 기부를 현물로 하자니 받아줄 데가 없어서 이래서 이게 시청에다 처음에 건의를 하려고 찾아가신 거죠? 네. 그 뒤로 이제 방향을 찾다가 공무원이 됐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중간이 솔직히 공무원 될 생각도 없었고 공무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기부금 전달식을 할 때 시장님하고 이제 사진 찍으면서 티타임을 가질 때 시장님한테 노빠꾸로 말했죠.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기부하면서 물류비만 200, 300 나오고 창고 보관료 400 나가고 최소 지시하면 내가 기분 나빠서 어떻게 기부를 하냐. 내가 만약에 시장님이었으면 물건을 다 받고 어떻게든 다 하고 나서 나는 시장님 위상 본인 뭐 공부실이나 이런 데 홍보했을 거다. 시장 딱 봐가지고 얼마 기부했다. 얼마나 좋냐. 그래서 역시 시장님이 너무 시장만 하셔가지고 마케팅을 모른다.
저는 그렇게 호련이 사라졌었는데 저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정무실 자리가 비었는데 적법한 사람을 임용을 하자니 본인 당 위주로 사람을 뽑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닌 사람을 뽑자니 검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부금 전달식 할 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또 기부도 이만큼 할 정도면 적절하겠지, 검증을 할 때도. 그래서 저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시청에 등본 떼려고 갔는데 어떤 담당자분이 잠깐 있어 보라고 하고 계속 30분 동안 있었거든요. 비서실장님이 오셨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냐. 근데 공무원이 되면 겸직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되지 않냐. 맞대요. 안 한다 했죠, 처음에는. 난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하냐, 안 할래요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직접 연락이 와서 본인한테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시에서 쓴다는 거는 활용을 하겠다는 거니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거기에서 활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1년 2년 이렇게 할 거면 못합니다. 민선 7기까지는 하겠다 해서 짧게나마. 그럼 한 6개월 정도 내가 해보겠다 하고 이제 네, 짧게. 그것보다 더 짧으면 더 좋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많이 느꼈죠. 이래서 공무원들이 그때 기부금을 그렇게밖에 안 받았구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급여가 너무 짜구나. 이렇게 급여가 짜니 당연히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이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음 또 뭐 비즈니스 준비하는 거 있어요? 비즈니스는 솔직히 저는 사회적 기업을 계속 영위는 하고 싶은데, 제가 이쪽에 발을 들인 거를 시작으로 여러 당에서 오퍼가 오긴 하거든요.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사회적 기업 좋다. 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의 가장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치로 오셔야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저도 청년이지만 어린 나이에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 발언하자면. 왜냐면 지금 분들 중에서도 젊은 정치인분들 많죠. 실제로 그분들이 비례대표가 되고 한다고 한들 지역구로 다시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5, 좀 식견이 넓어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보고,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여러 식견들을 좀 보고 맞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깨이면 그때 정시나 시정이나 뭐 의정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조금 정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차근차근 밟아온 길에 제가 새치기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 어드밴티지는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정치를 안 한다면 또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사업을 했던 도중에서도 계속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이 사업에 매진을 하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기부 관련해서 동화책에서 등장하는 그런 기부 말고 철저하게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기부, 이거를 들은 것 같아서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현실적인 기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책 없이 기부하는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기부를 하기에 앞서서 기부로 피본 사례를 많이 접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네, 저도 그 세금 문제가 제일 걱정이 돼서 기부처를 알아볼 때 확실하게 고지를 했어요. 4천만 원어치 기부를 할 테니 기부금 영수증 4천만 원어치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기부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부하고 나서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차 할 겸 가거든요. 제가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도 기부를 했었어요. 10,000개 정도. 분명히 뭐 잘 쓰겠다. 그런데 실제로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가 쌓여있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눈치를 좀 보죠. 이제 코로나가 좀 줄여들고 나서 많이 안 쓰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욕심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산불 난 곳에도 식료품이나 이런 것도 기부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제 과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물건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유통기한이 뭐 한 달 남짓한 것만 이 업자들이 따로 빼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짬처리죠. 제가 나름 신경 써도 이 정도인데 다른 기부하는 사람들도 좀 그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기부하는 것도 좀 똘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해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사회적 기업을 거쳐 현재는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신 정현민님 모시고 근황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르 했었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